자, 엔더3의 조립과 출력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먼저 다행인 것은 115V에서 230V라고 되어 있던 파워가 국내 환경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형 제품에 비해 아주 단단히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프로파일들도 커버를 덧대어 안정성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20-30만원대의 저가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냉각용 팬과 덕트도 달려 있습니다. 출력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220에 220, 250이며 전체 사이즈는 베드의 크기에 비해 컴팩트해 보입니다. 출력 테스트는 많이 했어요. 잘 나옵니다. 큐라에서 지원되는 엔더3의 기본 세팅 값이 잘 잡혀있어 필라멘트에 관계없이 쓸만한 출력 품질을 보입니다. 적축 높이 0.1에서도 괜찮은 품질을 보여줬으며 공차 표현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49불 17만원을 투자해 심플리파이 3D를 구입해 큐라와 출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 환경은 엔더3에서 제공하는 큐라와 심플리파이의 기본값을 사용했으며 필라멘트는 모멘트 3D에서 판매하는 파란색 필라멘트 한 가지만을 사용했습니다. 테스트는 XYZ축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큐브 테스트, 서포터 없이 출력할 수 있는 각도를 측정하는 앵글 테스트, 그리고 팬덕트의 냉각성을 알아보는 브릿지 테스트, 마지막으로 프린터 전체의 성능을 알아보는 벤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도움을 주실 버니어 캘리퍼스 주심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허구원날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성능이 똑같다면 유료가 무조건 지는 경기죠. 아무리 기본 세팅값을 사용한다고 해도 17만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7만원. 이걸 강조해달라고 하더군요. 누가요?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큐라 대 심플리파이 3D, 심플리파이 3D 대 큐라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큐브 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 20mm 큐브에 정밀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예요. 겉모양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큐라가 좀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심플리파이 출력물에선 저렇게 선이 보이죠. X축에 대한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필라멘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큐라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리트렉션과 압출량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17만원을 이렇게 날리나요? 말씀드리는 순간 큐라 먼저 측정 들어갑니다. X축은 20.04 나왔습니다. 선방하는데요. 좋아요. 저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Y축은 20.10 나왔습니다. 좋아요. FDM 3D 프린터의 오차 범위가 0.05인 것을 감안해도 오차 범위 0.1mm 안에 들어가요. Z축은 19.89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0.11mm. 살짝 넘어가지만 이 정도면 선방이에요. 다시 X축을 측정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20.06이 나왔습니다. 아까랑은 다른데 어떻게 된 거죠? 저건 측정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똥손이라 그래요. 자, 이번엔 심플리파이 3D 측정 들어갑니다. X축 20mm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해요. 하지만 0.04mm의 차이는 마이크로 단위로 작업할 게 아니면 의미 없어요. 심플리파이 3D Y축 들어갑니다. 20.04 나오네요. 선방합니다. 심플리파이 3D 의미는 없지만 선방하고 있어요. 자, Z축은 19.95 0.05mm로 정확히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형 작업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 테스트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심플리파이 3D가 앞섰습니다. 다음은 앵글 테스트인데요. 서포터 없이 출력 가능한 각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먼저 큐라부터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확인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몇 도부터 무너지느냐 하는 거죠. 저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35도까지네요. 바닥에서부터 각도가 35도까지는 서포터 없이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45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심플리파이 3D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딱 보기에도 큐라보다 어설퍼 보이는데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앞면을 확인합니다. 40도 나왔습니다. 기준은 통과했지만 큐라와 5도 차이가 나네요. 17만원이에요. 17만원. 지금 큐라와 심플리파이 3D를 직접 비교하는데요. 저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149불. 17만원. 큐브 테스트에서는 심플리파이 3D가 약간 우세함을 보였지만 앵글 테스트에서는 큐라가 5도 정도 우세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브릿지 테스트입니다. 큐라부터 시작합니다. 브릿지 테스트는 두 개의 기둥 사이를 이었을 때 필라멘트가 얼마나 처지는지 하는 냉각팬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전면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부터 10mm, 20mm, 30mm, 40mm, 50mm의 브릿지 테스트입니다. 큐라는 30mm에서 살짝 처졌어요. 저것 봐요. 렌즈 중심을 못 찾죠. 똥손이에요. 뒤집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0mm, 20mm 아주 좋고요. 30mm에서 살짝 처졌죠. 40, 50mm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어서 심플리파이 3D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30mm까지 괜찮아요. 큐라에 비해 10mm, 그러니까 1cm 정도 더 브릿지가 가능하네요. 40mm부터 처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방하는데요. 이것 또한 뒤집어 보면 확연히 표시가 나겠죠. 그런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굳이 17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 큐라도 기본 세팅이 잘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경기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벤치 테스트입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앞서의 경기에서 사실상 모든 비교는 끝난 거예요. 이제 동시 비교를 통해 두 슬라이서의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외형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군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저 물방울 같은 건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노즐이 다음 층을 적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데 그때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리트렉션 값을 조절해 해결이 가능해요.
원형 같은 부분은 두 슬라이서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네, 엔더3에서 두 슬라이서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브릿지 부분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큐라가 살짝 쳐져 있네요.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저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각선 부분도 잘 올라왔고 원도 구현이 잘 됐어요. 심플리파이도 비슷해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괜찮게 나왔어요. 윗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둘 다 쓸만해요. 밑면에 글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저 부분은 어떤 슬라이스라도 차이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굳이 차이를 두자면 뒷면이죠. 저 각인이 샵3D 벤치라는 문자예요. 저 정도 차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엔더3를 사용하기 위해서 17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심플리파이 3D를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심플리파이 3D 대 큐라 대 심플리파이 3D의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힘들었어요. 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심플리파이 3D는 좋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이니만큼 그만한 값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존하는 FDM 슬라이싱 프로그램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댄스 값 또한 잘 잡혀 있어 서포터 제거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엔더3에서 큐라의 기본 세팅 값을 심플리파이 3D와 유사하게 워낙에 잘 잡아놔서 엔더3 단 한 대를 사용하기 위해 심플리파이 3D를 구매할 필요까진 없다라는 것이지 심플리파이 3D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엔더3를 몇 달 사용해 본 결과 가성비는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지 단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외관이 프로파일로 되어 있어 케이싱이 없다 보니 출력 시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밀폐형을 바라는 건 욕심이죠. 그래서 케이싱의 유무를 단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모델링이 끝난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동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요. 엔더3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삽입구가 바닥면에 붙어 있다 보니 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한 번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엔더3는 이런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인보드의 냉각팬이 히팅베드 바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어 먼지들과 필라멘트의 조각들이 들어가 이런 소음을 일으킵니다. 벌써 세 번째 청소인데 신경 쓰지 않으면 내부가 엉망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패널 조작을 빠르게 하면 이렇게 3D 프린터가 다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설정이 끝나면 수동으로 홈 화면으로 되돌리지 말고 저절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기다리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앞서의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여기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출력이 진행되는 도중 필라멘트 교체 등을 이유로 출력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파우즈 버튼을 누르면 원래 출력물을 벗어나 프린팅 후 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력을 위해 리슘 버튼을 선택하면 벗어난 만큼 건너뛰고 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한 층의 일부분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출력물의 강도와 후가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버그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도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력 시 멈추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필라멘트 양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엔더3를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실 분들은 AS에 대해서는 모든 희망의 끈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더3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결론, 패널 조작을 천천히, 출력 중 파우즈 누르지 않기, AS 안됨. 하지만 가성비는 좋아요.